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한 주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네, 네,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까먹지 않고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질문 해주신 것들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 자신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한 장에 편집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그 화면이 들어가 있으면 사진을 이제 세 장을 이렇게 띄웠어요. 자, 그런데 3주 참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프로젝트 받기를 통해서 가져온 것들을 내 거 사진과 내 영상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거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기존에 여기 작업되어 있는 효과들, 뭐 일단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해볼게요. 자, 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뭐 필터를 적용하고,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적용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요 표시가 있어요. 미디어 표시. 자, 미디어 표시를 어, 들어가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적용된 이 클립을 복사를 해서 이제 쭉 붙여놔 줘야 돼요. 자, 복사하는 것은 왼쪽 상단 점 3개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레이어로 복제는, 자, 이 아래로 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복제는, 자, 위로 복제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사용할 클립들이 위로 사용된다, 위에 미디어의 공간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복제나 복사 기능, 이것을 사용하면 되고, 아래 레이어로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레이어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그냥 복제를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자, 똑같은 게 두 개가, 효과가 들어간 것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똑같은 걸 두 개를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영상에서 사용할 때는 다른 클립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클립, 이 두 번째 클립을 여기 상단에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 교체를 해줄게요. 자, 미디어를 선택을 하고, 사진, 바꿀 사진, 내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어, 여기 키네마스터 안에서 제공되는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아무거나 바꿔볼게요. 여기 나무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자, 기존에 바꿨던 효과들 그대로 남아있고 사진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 1번에 적용된 효과들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도 바꾸려면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줘요. 자, 복사를 해서, 자, 이 세 번째, 얘도 다시 한번 다른 사진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하면 똑같이 여기 펜앤줌과 필터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적용된 효과들을 나머지 클립들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하게 여기에 선택을 해서 이 효과들을 복사해서 나머지 클립들한테 복사를 해주는 거는 안 돼요.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나의 첫 번째 클립에 효과들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 클립을 여기 상단에 복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배치한 상태에서 미디어에서 사진을 교체를 해주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에 적용한 그 편집 효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음성 녹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여기 녹음 기능을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녹음된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녹음된 내용은 자, 오디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키네마스터에서 녹음된 자, 이런 클립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된 그 파일 혹은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들이 아래에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뜨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 저장 공간 자, 이런 내부 저장 공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녹음된 그 클립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질문. 자, 사진이나 이제 영상 사이에 여기에 효과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우리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트랜지션들을 복사할 수 있는지,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일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장면 전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과 클립 사이에 원하는 장면들을 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중간에 효과를 넣는 거는 물론 이제 PC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클립을 복사해서 가운데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왜,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 그걸 사진을 똑같은 걸로 적용할 때, 그 복사해서 그 사진만 바꾸는 방법 말고, 왜, 글씨 썼을 때, 네, 왜, 한 란에 이렇게 체크 누르면 일괄 적용이 짜라락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는 없어요? 효과는 없어요. 지금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효과들, 네. 요거는 일괄 적용하는 게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안에서 사진 편집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사진 편집하는 기능이면, 사진은 뭐 자르고 크기를 늘리고 이런. 어, 사진을 자른다는 거는, 자, 먼저, 사진을 자르는 거는, 여기 일단 펜앤줌에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레이어에 그 해당 사진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맞아요. 그거 말고 그냥 레이어 말고 이 위에 걸로. 위에 걸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상단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 테이블의 크기를 이제 크게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일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크게 바닥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당 내용을 좀 자르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는 검은색 화면이라든지 뭐 흰색 바탕화면을 깔고 그 레이어 안에다가 레이어를 이제 사진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크롭이나 그쵸, 크롭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크롭을 사용해서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 상단에 미디어를 이제 배경화면을 자, 이런 흰색 화면을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테이블이 있어야지 그 위에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뭐 종이를 자르거나 아니면 뭐 글자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위에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크롭 기능을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롭 기능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이번 주 수업 기획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기획하는 거는 두 번째 2교시 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1교시 때는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올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불러오는 방법은 이제 다 아시죠? 사진 길이라든지 장면 전환 길이. 장면 전환 길이는 트랜지션이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을 눌러서 기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를 불러오고 레이어를 불러오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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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쉬운 내용들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미디어를 이제 하나 불러올게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기본 이미지 배경 화면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고 확대를 하는 거는 손가락 두 개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쪽 부분을 잡아서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고요. 오른쪽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 늘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레이어도 똑같이 미디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나무바닥을 하나 추가할게요. 자, 똑같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미디어를 늘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늘릴 수 있고 여기는 늘어나지가 않죠. 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자, 이동하는 것도 길게 눌러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측 여기 상단 미디어에 들어있는 파일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에 이 이후로는 파일이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효과, 그리고 스티커, 효과, 텍스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텍스트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었죠?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텍스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SS토어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스타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여기서 찾아서 그런 효과들을 적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만화 기능들도 있죠. 자, 만화 기능들도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고,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교시 때 기획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기획한 내용들 중에 나는 이쪽 한 10초 정도의 클립, 한 5초 정도의 클립을 만화 형식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 이런 만화 형식의 효과를 적용을 하면 좀 그림체가 만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촬영 영상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영상들이죠. 그런 것들로 찍혀지지만 이런 만화 효과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효과 부분들은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서 텍스트.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먼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트림 분할. 트림 분할은 클립의 길이를 앞뒤로 자르는 거죠. 플레이헤드 왼쪽의 트림은 이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트림은 오른쪽을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플레이헤드에서 분할은 가운데를 잘라주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폰트는 폰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폰트들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쁜 폰트 검색을 해보셔서 이쁜 폰트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폰트가 없는 경우에는 우측 SS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미 받아놓은 폰트를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폰트를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확대를 손가락 두 개로 좌우로 확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도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360도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점 9개 들어가 있는 것은 표준 팔레트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있는 색상들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원하는 색상의 그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 번호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세부 조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 값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형 팔레트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색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팔레트 안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자, 회전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반전, 그리고 상하 반전, 그리고 90도씩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회전 버튼을 통해서 돌릴 수도 있고, 여기에 회전 미러링을 통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좌우, 그리고 상하,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영상도 미러링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도 좌우나 상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여기 윤곽선과 그림자, 글로우 배경화면을 한 번씩 볼게요. 윤곽선은 말 그대로 여기 글자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검게 바뀌어지죠. 물론 여기도 색상, 여기 검은색을 누르시면 똑같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께 조절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는 이 글자 아래 이제 검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것도 적용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값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거리나 각도, 그리고 퍼지는 정도,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우는 이 주변이 좀 빛으로 이제 퍼져 보이는 효과, 어떻게 보면 네온 사인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글로우도 적용을 해보시면, 자,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좀 다른 색으로, 더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흰색, 주황색. 자,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퍼지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글로우 효과,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 자, 배경을 누르시면 유튜브 자막 중에 이렇게 가로로 이제 보통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막들이 있죠. 이제 아래 말 자막바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화면 폭에 맞추기를 누르면 가로로 다 채워져서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색깔도 똑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윤곽선부터 그림자, 글로우, 배경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텍스트를 만들어서 전체 적용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스타일대로 전체 텍스트가 다 적용되게 됩니다.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반 애니메이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 애니메이션은 타이틀이 이제 타임라인이 지나가면서 시작할 때 타이틀이 나오는 효과, 시작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웃은 타이틀이 없어질 때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길게 해서 볼까요? 한 5초 정도로 두고, 자, 타이틀을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자, 페이드 인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페이드 인.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페이드 인으로 시작을 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다가 끝부분에는 그냥 사라져요. 자, 여기서 페이드 아웃, 아웃 애니메이션에서 페이드를 누르면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 네. 뒤에 배경은 그냥 두고요. 그 안에 있는 글씨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 배경만 두고요.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배경,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배경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 여기에 이 배경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을 별도로 만들어줘야겠죠. 배경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 여기서 똑같이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추가를 하고, 자, 사진, 그리고 여기 검은색 바를 추가를 한 다음에
자,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자, 그냥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크롭을 통해서 너무 크게 해서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크롭으로 자, 이렇게 길게 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안 보이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추가로 이제 배워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레이어들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가장 먼저 생긴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져 가게 되죠. 뭐 예로 들자면 책을 이제 한 권 한 권 위에 이제 쌓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 책을 한 권 한 권 위로 쌓아 놓는 건데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자, 이 노란색 배경. 얘는 테이블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위에 책 세 권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이 나무를 하나 올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텍스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검은색 바였죠. 그래서 검은색 바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살짝 걸쳐 볼게요. 그리고 글자도 자, 이렇게 걸쳐 볼게요. 자, 이렇게 걸쳐 보면 가장 먼저 그 레이아웃으로 올린 게 1번, 그리고 글자가 2번, 그다음에 검은색 바가 3번. 자, 이렇게 세 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하냐? 내가 내리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자,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가져오기도 맨 위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가 않겠죠. 자, 그럼 반대로 가장 처음에 올린, 자, 테이블 다음에 올린 것을 가장 처음에 올렸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나무를 다시 누르면, 그리고 점 3개를 누르면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즉 테이블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와 앞으로 가져오기는 활성화되고 맨 뒤로 보내기와 뒤로 보내기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노란색 테이블의 바로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는 텍스트를 눌러서 위로 올리거나 내려도 되고, 뭐 검은색 아니면 이 나무 레이어 3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텍스트를 이제 위로 올릴 거니까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점 3개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할게요. 만약에 레이어가 뭐 한 6, 7개, 뭐 10개가 쭉 있다. 그러면 가장 상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제일 빠를 거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3가지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가져오기를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자, 앞으로 가져오기라면 글자가 제일 상단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검은색 바도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자, 위치를 조정을 했는데 이런 여백들을 더 늘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이쁘게 이 선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똑같이 크롭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맞춰주고, 그리고 확대를 해서 검게 양 옆에 여백이 남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검은색 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까 검은색 바는 불투명한 상태였죠. 뒷 배경이 보이는, 그러니까 투명도가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얘도 검은색 바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 우리 이 불투명도를 통해서 색상을 조금 뒷 배경이 보이도록 바꿔줄게요. 자, 불투명도를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면 검정색 그 바가 뒷 배경이 보이게 바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알파 물투명도에서 바꾸지 않고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색상에서도 여기에는 색상에 대한 불투명도는 따로 없네요.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이렇게 오퍼시티 값, 알파 값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검정색 띠에는 별도로 알파 불투명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불투명도를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타이틀 바는 고정을 해놓고 이 위에 자막만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 페이드 인으로 나오고 페이드 아웃으로 없어지고 또 페이드 인으로 나오고 페이드 아웃으로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은 타이틀이 지금 여기 인하고 아웃 나오는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효과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자, 전멸을 하거나 혹은 회전을 주거나. 자, 이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 위 이렇게 크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주겠죠. 아니면 진동. 자, 이런 거는 이제 자막 바로는 사용하지 않고 뭐 대화 내용 중에 특정한 그런 행동들 뭐 이런 거 나올 때 짧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느리게 깜빡이기.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적용한 페이드 인이 나오지만 여기서 전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효과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제 끝에 없어질 때 페이드 아웃으로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음, 타이틀의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복제해서 하나는 위쪽에 분수 효과 이렇게 짧게 분수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 내리는 효과.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해서 타이틀에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좌로 정렬할지 우로 정렬할지 그리고 상단, 하단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밑줄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자막이 한 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 옵션에 큰 메리트는 없지만 시를 쓴다던가 시를 쓸 때는 이제 한 줄로 쓰지 않고 이제 세로로 쓰겠죠. 세로로 이제 쭉 쓸 텐데 이 세로로 쓰는 것을 한쪽 왼쪽 정렬 혹은 가운데 정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간과 행간, 이 하나의 타이틀, 한 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행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간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의 간격,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텍스트 옵션을, 자, 자간을 이제 제일 길게 늘렸죠. 자, 이 늘어난 상태를 전체 적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타이틀과 이 반갑습니다 타이틀도 바뀔 거예요. 자, 지금은 자, 여기 짧게 되어 있죠. 여기도 짧게 되어 있고, 여기도 다 짧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전체 적용을 눌러볼게요. 자, 모든 텍스트에 적용됐다고 뜨죠. 자, 이러면 자, 아까 붙여있던 그 자간이 넓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하나에 효과들을 적용한 다음에 전체 텍스트에 적용하기를 하면 나머지 텍스트에 바뀐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체 복습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정도 텍스트 효과를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음, 강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지금 보인 화면에 보이는 반갑습니다를 한 화면에서 복사해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잠깐 못 봤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먼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자,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줄게요. 네, 자, 점 3개를 누르면 복제 혹은 복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복제나 복사를 눌러주시면 여기 하단에 똑같은 텍스트 레이어가 발생했죠. 네. 자,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더 움직이고 싶다. 이 텍스트가 겹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상단에 있는 이 미디어를 이제 길게 늘리시고 하단에 텍스트를 선택해서 길게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겹치지 않고 다른 데에 또 생기겠죠.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 잘 못한 거를 먼저 제일 처음에 한 그 에셋을 먼저 지워버리면 그 밑에 레이어들이 안 지워지나요? 저는 잘 안 지워지는데. 이 어, 삭제하는 순서가 따로 있나요? 확대하는 순서요? 삭제 순서. 아니요, 삭제하는 순서는 해당 그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아, 그런데요. 저는 먼저 그 노란 바탕을 먼저 레이어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네. 그 밑에 그 텍스트 같은 게 아, 클릭이 안. 여기 상단은 어,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제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테이블 위에 이제 책들이 이제 쌓여져 있는데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나머지 여기에 책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안 그래서 없어. 안 없어진다고요? 네, 그게 클릭이 안 되면서 그거 그냥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상단은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아, 만약에 그러면 밑에 걸 뭐 이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네. 다시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 아,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똑같이 추가를 해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킨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네, 네. 일단은 저희 지금 수업하는 거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탄탄하게 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익히시면 나중에 응용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 세부 계획에 보면 이런 세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화 과정 뭐 이런 거는 따로 이제 표시를 안 해놓긴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타이틀 고르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좀 집중해서 심화 과정을 좀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좀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합성을 통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텍스트는 넘어가고요. 자, 다음 레이어에서 자, 스티커 기능을 볼게요. 레이어에 누르시면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스티커북 그런 것들 있죠. 뭐 하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티커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자, 스티커 같은 경우에 이제 우측 상단에 똑같이 스토어, 에셋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엄청 많은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자, 텍스트 스티커도 있고, 텍스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말 자막바 혹은 자, 이런 뭐 종이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형광펜 느낌.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뭐 번개 표시 혹은 뭐 라이팅, 불빛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필요하게 되는데 자, 그런 특수 효과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 특수 효과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 깨진 유리창도 있고 뭐 안개 효과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에 등산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런데 날씨는 좀 우중충하고 그럴 때 이제 안개가 필요하면 안개가 있으면 조금 무슨 효과라고 할까요? 으스스한 효과를 내고 싶을 때 그런 안개 효과를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개 효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공 촬영한 사진 속에 이제 구름처럼 혹은 안개처럼 이제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자, 달 모양 이거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산속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라이팅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는 날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라이팅 이펙트를 하나 불러와서 볼게요. 자, 배경화면을 조금 비 오는 느낌의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보통은 영상을 사용하는데 영상 대신 자,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구름이 껴있는 그런 날씨에 번개를 넣으면 실제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번개 치는 효과를 넣고 여기서 이제 효과를 또 추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스티커에서 비 내리는 오후. 자, 비 내리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이지만 실제로 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그렇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확대해서 옆에 여백이 없게 꽉 차게 사용을 하시면 구름이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 근데 좀 아쉬워요. 여기서 뭐가 아쉽냐? 소리가 없죠. 소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에 효과음이 있어요. 효과음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다운로드 받은 그런 효과음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효과음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SS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비 오고 번개 치는 그런 효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천둥 자, 천둥 소리 하나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비 오는 소리를 넣어야겠죠. 네, 여기 비 효과가 있죠. 자, 비 효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썬더. 자, 썬더를 추가하고 네,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면 사진이지만 실제로 비가 오는 것처럼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실제로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비 오는 효과 그리고 번개 치는 효과를 가지고 영상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티는 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알파 투명도를 뭐 조금 이제 연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티가 좀 덜 나겠죠? 비 같은 경우에도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특수 효과 혹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스티커
뭐 하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 형광펜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손글씨. 손글씨는 그야말로 여기서 직접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인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를 이쁘게 써서 손편지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이틀하고 이제 비슷한데 색깔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색깔도 내가 원하는 그런 색깔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자, 두께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색깔을 바꾸고 두께 조정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바뀌지가 않았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미리 색상이라든지 두께를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너무 두껍네요. 네,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 주셔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일부분만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우개 효과가 있죠. 자, 지우개를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고, 이 아래 거는 한꺼번에 지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웠는데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동그라미 화살표, 시계 반대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만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펜을 선택을 하면 붓 모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자, 붓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붓 느낌,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붓 느낌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화살표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네모칸, 자, 이 네모칸을 선택을 하시면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뚫린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X 총 5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화살표, 그리고 직선, 그리고 글자, 붓글씨 이렇게 총 5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아래는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뚫린 네모, 뚫린 동그라미 이렇게 X까지 5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X를 눌러서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면 X가 생기죠.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붓글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 직선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활용을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우개 기능으로 일부분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지금 11시인데요. 11시 10분까지 휴식을 하시고 10분부터 2교시를 시작할게요. 쉬시고 이제 쉬시면서 지금 이제 배운 내용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랑 손글씨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11시 10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다 만들다가 이제 잠깐 나갈 때 저장을 안 해도 자동 저장이 되나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꺼지면 네. 여기 내 프로젝트에 음,
가장 최근 거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여기서 조금만 수정하고 다시 꺼져도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일부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할 때 미리 그 부분을 수정을 한 상태에서 꺼야지만 가능하지. 여기서는 그냥 그 저장된 상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는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효과, 텍스트, 그리고 스티커, 손글씨 이 네 가지 이제 사용하는 방법, 기초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자, 2교시에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나는 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콘텐츠 기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확실하다, 그럼 사실 콘텐츠 기획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은 사진이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방법, 노하우, 아니면 사진 뭐 찍은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색스폰을 연주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연주하는 영상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이제 콘텐츠가 있으면 기획하는 거는 조금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나는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콘텐츠 기획하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콘텐츠 기획을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자, 촬영 장비를 소개를 할 텐데, 촬영 장비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카메라, 짐벌, 마이크, 조명, 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이 또 새로 출시되면서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이 또 월등하게 또 뛰어난 그 효과로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아이폰을 구매를 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네 카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네 카메라를 전문가들, 이제 영화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혹은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이제 고프로, 저도 이제 고프로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 스테빌라이저,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고프로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영상을 찍을 때는 DSLR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레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것도 앞에 시네 카메라랑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보통 광고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프로에 사용하는 짐벌도 있고, 자, 이렇게 시네 카메라 아니면
DSLR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작은 짐벌들도 있어요. 자, 요즘은 휴대폰도 짐벌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손으로 찍을 때 사용하는 그런 흔들림은 어느 정도는 이제 최소화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짐벌 아니면 비싼 카메라들을 사용한다기보다는 휴대폰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할 것인지, 뭐 구도나 아니면 뭐 기획하는 연습부터 하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카메라와 짐벌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뭐 다이나믹 마이크, 붐 마이크 아니면 핀 마이크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핀 마이크 하나 사서 휴대폰에 꽂아서 녹음하는 것도 좋은 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붐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이런 현장에서 이런 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들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명도 필요해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어두운 환경에서는 그 좀 쨍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진 촬영할 때, 제품 사진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혹은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제 큰 조명들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사진 촬영할 때도 조명을 쓰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하는 건 필수예요. 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드론이 있죠. 요즘은 드론도 이제 저렴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9초 영화제나 소규모 영화제에 많이 출품도 합니다. 자, 앞에 이제 이런 촬영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촬영 장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때 이런 기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영상은 어떤 것일까요? 혹은 뭐 만들고 싶은 영상. 우리 처음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본인은 유튜브에 담고 싶다,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 텐데요. 사실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튜버들은 이제 옛날 유튜버들인데, 물론 지금도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원래는 이게 하나씩 보여지는 건데, 뭐 경식 필름이라든지 뭐 여라기들, 이제 여행을 하는 유튜버,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라기보다는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케이시 네스틀렛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어떤 식으로 유명하냐? 이 사람도 본인만의 그 색깔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영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유명해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영상,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의 스타일을 보고 또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유튜버들도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획, 그리고 뭐 스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영상들도 동선, 촬영하는 동선, 그리고 그 카메라의 위치,
물론 촬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촬영하는 사람과 함께 낮과 밤의 그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 번 촬영을 한 끝에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영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찍을 때 어, 정말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촬영을 해서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본인이 기획을 했다고 하면 이런 트릭 영상 혹은 뭔가 이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립 하나가 아니고 클립 100개가 될 수도 있고 클립 뭐 1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시간으로 따지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과거에는 자, 이렇게 2, 3년 전 과거 단순한 주제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단순한 주제라고 하면 자, 물속에 민물에 고등어 미끼를 넣어서 고등어를 넣어서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게 다슬기예요. 그 다슬기들이 막 모이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한 1,500만. 자,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2018년. 지금은 물론 이거랑 거랑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는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상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런 단순한 영상 가지고는 조금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만약에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았던 뭐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 또 그게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보통 유튜브라는 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혹은 좀 어떻게 보면 킬링 타임의 그런 영상들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조회수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표까지 쉽게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간단한 영상 하나라도 조회수가 뭐 1500, 못해도 한 2, 3천만 뷰의 그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치과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약사 그리고 이제 각종 연예인, 뭐 가수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그 시장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출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내 영상이 노출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구독자가 많은 이런 뭐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보다는 조금 뒤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획이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필름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필름 워크플로우 우리 수업 했었나요?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안 했었죠? 자, 필름 워크플로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전문가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필름 워크플로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랑 폴리시 스토리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플랜부터 트림, 그리고 폴리시 스토리는 트랜지션부터 아카이브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플랜인데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플랜을 하기 전에 자, 크리에이티브 스토리가 이제 플랜부터 트림까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말하냐면 플랜은 우리가 그야말로 기획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밑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담을 것인지 기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거나이즈부터 뭐 게더 아니면 빌드, 트림은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영상들을 이제 모으고 그리고 컷 편집하는 단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자, 폴리시 스토리는 그런 컷 편집한 내용들을 살을 붙이는 단계예요. 트랜지션, 우리 앞에도 배웠지만 사진과 사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냥 단순히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컷 편집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션에 어떤 특수한 효과를 줘서 뭐 책장을 넘기는 그런 효과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1교시 때 배웠던 뭐 번개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비오는 그런 느낌의 효과, 그리고 뭐 사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익스포트 출력하는 것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계획 및 시간표 작성을 하게 돼요.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약식 촬영 계획서라고 해서 내가 촬영을 언제 할 것이고, 그리고 촬영자는 누구고,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동영상 정보, 우리가 출력할 때 1080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720 사이즈로 촬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게 됩니다. 뭐 꼭 그렇게 동영상 정보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을 촬영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노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톤 앤 매너, 뭐 시네마틱하게 촬영할 것인데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을 뭐 찍을 것이다, 예능 스타일로 찍을 것이다,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찍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닝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멘트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촬영 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식으로 촬영 계획서를 쓸 수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촬영 계획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촬영지부터 촬영 날짜, 촬영지, 그리고 뭐 영상 순서, 인트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오프닝,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멘트로 촬영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촬영 계획서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취미로 하는 생활이라고 영상을 찍는 거라고 하면 그냥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약식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만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자, 계획하고 시간표 작성이 끝나면 스토리보드 작성을 해요. 자, 스토리보드는 어떤 거냐?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웹툰. 아니면 뭐 과거에 만화책을 많이 봤었다. 요즘이야 만화책을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제 과거에는 뭐 삼국지 만화책 혹은 뭐 순정 만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봤을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그런 만화, 만화 안에, 만화책 안에 이제 그림과 글자가 있어요. 자, 그게 결국은 스토리보드의 이제 하나예요. 자,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냐? 자, 이렇게 직접 그 현장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도 그렇고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들을 촬영할 것인지 이게 그려주게 돼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안 그리고 막 요즘은 아이패드 혹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메모장에 대충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것들을 그 현장에서 표현할 건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해주면 좋아요. 물론 현장 답사가 어렵다고 하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먼저 입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여행지 정보, 뭐 동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이나 글자로 이제 남겨주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스토리보드 작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 계획과 스토리보드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촬영을 가야 되는데요. 자, 촬영을 가기 위해서 자금 계획이 필요하죠. 자금 계획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이제 이동할 때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기차 아니면 택시, 버스. 물론 그런 것들을 타고 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겠죠. 혹은 현지에 가서 나는 먹방을 할 것이다. 그럼 먹방을 하기 위해서 그 음식점에 판매하는 그런 음식의 가격, 이런 것들도 이제 세부 자금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것에 앞서서 타겟층 설정이 필요해요. 자, 타겟층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든 영상은 4, 50대 어르신들을 위한 5,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촬영한 영상들이 뽀로로 같은 그런 유아용 콘텐츠다. 그러면 타겟층 설정이 4, 50대, 5, 60대한테 그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타겟층 설정은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필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식 촬영 계획서와 세부 촬영 계획서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촬영 계획서는 먼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웹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웹 주소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아이패드나 이런 데 어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모 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 계획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성.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에 트랙 영상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경우는 사실 보통 저도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정말 뭐 큰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서로 회의할 때 내용을 보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촬영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을 이제 자주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계획서는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닐 때는 이제 뭐 그런 뭐 프로젝트 관련된 뭐 기획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연습을 해보시고 촬영하기 전에 한 번씩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20분이 남긴 했는데 일단 먼저 이제 6주차 과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콘텐츠 기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콘텐츠 기획서를 특정 주제를 하나를 놓고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올려드릴게요. 약식으로 만드는 촬영 계획서 그리고 전체 촬영 계획서를 올려드릴 건데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약식 촬영 계획서는 그냥 뭐 사실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만 바꿔서 어떤 내용들을 찍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촬영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여기에 보면 기획 의도 내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필할 것이다. 여기에 트릭 영상을 만든 것처럼 아이들이 내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뭐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주시면 좋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2교시 수업 내용 아니더라도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도 해주셔도 돼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유튜브 올릴 때 아동용이냐 아니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아동용으로 했을 때하고 아닌 걸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출되는 그 방향이 달라요. 이제 아동용으로 하게 되면 그 아동용 콘텐츠로 별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인 그 콘텐츠에는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동용인 것 같은데 아동용 아닌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보통은 아동용으로는 거의 제작을 안 하긴 하죠. 네. 정말 전문적으로 그 아동용 콘텐츠라고 하면 꼭 아동이 안 나오더라도 뭐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뭐 만드는 뭐 인형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아동용 콘텐츠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손자 손녀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은 그냥 아동용 콘텐츠라고 이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영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이미 만들어진 영상 속 그 얼굴에 그 이미지나 뭐 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가려주는 기능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요. 유튜브 안에서요? 네, 아니 이 영상을 만들 때. 만들 때요? 네. 어, 그냥 뭐 인공지능으로 가려주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뭐 유튜브 찍었는데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거나 할 때 네. 그 부분만 가려주거나 할 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보통은 뭐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이제 스티커 기능을 갖다 붙여서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블러 처리라고 하죠. 뭐 가우시안 블러라든지 이런 좀 불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영상 속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요. 네. 네, 가능해요. 그럼 그것도 키네마스터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수업할 때, 1교시 때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그러면 어제 큰, 말씀해 주신 거 네네, 하셨나요? 어제 카톡에 네. 유튜브 올렸을 때 첫 화면 딱 보이는 게 아까 좀 늦게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못 봤어요. 이게 안 계셔서 그걸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네네.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유튜브를 열어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이제 해당 영상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별도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유를 했을 때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걸로 바꾸면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썸네일을 그러니까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별도로 업로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자, 다른 거를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기 때문에 글자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글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썸네일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죠. 네, 썸네일은 아직 안 배웠어요. 썸네일이요. 썸네일 만들어 놓은 것보다 따로 묻어 올려요?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이미지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썸네일, 그러니까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제 업로드 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원하는 것을 넣으면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뒷부분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